여러분, 서울의 전세 대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전세 파동으로 이어질 만큼 이게 전세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난이 계속해서 가면요, 이게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세를 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 못해 나중에는요, 아이고 모르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 사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 그때도 마찬가지 임대차 거래가 1년짜리가 2년으로 이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전세난이 계속될 경우에는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세 대란이 아니라 전세 파동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는요, 최악이에요.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역대 최악의 전세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30을 넘었습니다. 지수가 100이 기준인데. KB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191.9까지 올라갔습니다. 191.9. 이게 100의 기준이면 191.9면요. 공급은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데, 수요는, 전세에 대한 수요는 폭등했다는 얘기, 폭등했다는 얘기. 그 정도로 지금 전세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년 심각하고요, 내후년 더 심각하고요, 3년 후는 더 심각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세가 더 심각하다. 더 지독한 전세 대란이 온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정책이 지금 정책의 전환이 없으면 이게 최악의 경우가 상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급이 장난 아니게 떨어집니다. 공급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서울 아파트에 지금 필요한 아파트 수는 잠정으로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했을 때도 적정 수요가 48,445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지금 공급되는 가구 수가 적지요. 39,821가구예요. 2020년 올해는 더 적습니다. 37,573가구입니다. 내년에 가면요, 이것도 반토막이 나요. 이것도 반토막. 18,887가구예요. 그런데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2023년 이제 3년 후니까 그거는 이제 주택 정책을 하면 올라설 수는 있겠죠. 2023년에 2024년은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하죠. 주택 정책이 바뀌면, 공급 중심으로 바뀌면 이건 더 많이 늘어날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당장 이게 뭐 공급이 안 됩니다. 1년 만에 뚝딱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2년 만에도 뚝딱 안 됩니다. 적어도 3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 2023년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년과 내후년은 전세 대란으로 몸살을 앓겠다. 더 지독한 전세 대란이 온다. 이 말이 사실상 맞는 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요, 참 나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세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정책의 책임자가 국가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또 국가의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이 말 자체가 진짜 웃기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 전세난이 세대 분화 탓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대 분화 예측 못했다는 거예요? 세대 분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왜 남 탓하죠? 정책이 문제잖아요. 정책이.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보면 정책이 문제라는 걸 아주 여실히 드러냅니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공급 중심의 정책을 써야 돼요. 세대 분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저금리 이미 예상됐던 일이에요. 예. 저금리 탓, 박근혜 정부 탓까지 심지어는 말입니다. 무슨 박근혜 정부가 여기 왜 소환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자꾸 소환이 되고 그러면서 진실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호도하려고 들어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코로나 탓이다. 아니거든요. 정부의 정책 실패거든요. 부동산이 대표적인 부동산이 정책 실패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실패 중에 하나예요. 공급이 이렇게 안 되니 내년 후년도 더 어려워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시장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규제 일변도를 가지고 시장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시장은 절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하고 시장의 심리가 똑같거든요. 사람을 자꾸 억누르면요. 반발심이 생겨요. 반발심. 빵 하고 나중에 터진다고. 경제도 똑같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잖아요. 정부가 결정을 해주겠다. 이거보다 우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우스운 게. 저는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시장 실패를 넘어서 정부 실패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